세계적인 아마추어 K 역사학자 황금손이 쓰는 재미있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황금손이 쓰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읽다 보면 당신도 척척 박사가 됩니다. 오늘은 늙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옛 속담에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고 했습니다. 항산화의 정확한 이해와 일상 속에서 쉽게 항산화를 생활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제조한 감당 할례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산화는 항노화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화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수소를 잃는 현상인 것이고, 환우는 어떤 물질이 산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는 현상으로서 항산화 혹은 항노화라고 일컫습니다. 항산화는 인체로 비유하자면 늙지 않도록 하는 것을 총칭합니다. 근래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항산화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원을 운영하거나 요양원, 약국, 제조업을 포함한 건강식품점, 제약, 골프장이나 스포츠 센터, 화장품 회사, 유기농 식품점이나 유기농 종사자, 건강과일 업, 축산업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항산화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돕는 베개나 모기 등 해충 해피제, 비누, 샴푸, 공기청정기, 손소독기, 온천,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마사지숍, 등산용품, 낚시용품, 스키용품 등도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항산화 산업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항산화 산업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 까닭에 감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생활이 풍족해지게 된 후로 항산화 산업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거침없는 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항산화를 체득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동창회나 향후회 등의 행사장에 가보면 자신과 동갑내기거나 또래의 친구, 선후배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끔씩 또래 중에서 유난히 젊거나 늙어 보이는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50대나 60대에서 또래보다 5살 내지 심하게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 보이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각 개인의 식습관이나 운동 등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이고 실제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항산화의 체득은 운동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수영, 걷기 등에다가 복근 운동,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골프나 요트, 테니스 같은 운동은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되기는 하지만 운동의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어떤 것이든 적절한 운동은 체내에서 항산화력을 정진시킴으로써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즉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단순 명쾌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음식을 통해서 체내의 항산화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항산화력은 인체의 면역력을 의미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면역력은 일반적으로 20대 시절을 100으로 칠 때 40대에 50%, 60대에는 10%만 남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면역력은 한번 고갈되면 다시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 되면
면역력이 줄어드는 것에 반비례하여 질병들에 노출되는 빈도는 현저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품들을 섭취해야 항산화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일까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역력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역력을 대체하는 항산화 효소를 생성시키는 음식을 섭취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항산화 효소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폴리페놀을 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항산화 효소를 생성시키는 3대 요소입니다. 대개의 경우 비타민과 미네랄은 충분히 섭취하지만 폴리페놀은 WHO에서 권장하는 성인들의 하루 섭취 권장량인 600mg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체내에서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지지 못함으로써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고 염증 같은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염증은 거의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근원입니다. 염증을 막는다는 것은 산화, 즉 노화를 막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것은 항산화로 표현되는 항노화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넓게 보였다면 그 반대였을 터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은 뚜렷한 수렴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한원작용인데 어떤 물질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쌀은 그대로 두었을 때는 잘 상하지 않지만 물에 담궈두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시큼하게 변해버리는데 이런 현상이 산화입니다. 쌀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밥이 만들어지고 밥을 실온에서 하루 정도 방치하면 쉬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산화인 것이고 쉬운 말로 썩어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금손은 해죽순 나물이라는 놀라운 항산화 식품을 개발했습니다. 한금손이 연구 개발한 해죽순 나물은 소량만 첨가해서 밥을 지어도 밥이 고슬고슬하면서 밥알이 쫄깃해지는 것을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죽순 나물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미네랄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밥에 함유된 산소를 내쫓아 버리는 까닭입니다. 밥알에 들어있던 물, 그러니까 물은 H2O죠. 그래서 산소가 쫓겨나면 수소, 그러니까 즉 하이드로젠이라고 합니다. 수소만 남는 것으로 되겠지만 수소는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인 까닭에 즉시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밥에서 산소가 내쫓기면서 수소도 동시에 날아가면 밥알은 자연스럽게 꼬들꼬들해지면서 밥맛이 무척 좋아지게 되고 밥이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되는 이치입니다. 이런 이치는 비단 밥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조리하더라도 응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감당하려는 그 자체가 폴리페놀과 미네랄 범벅입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감당할래를 차로 희석시켜 드실 수도 있고 대상포진이나 아토피, 여드름 등의 난치성 피부병에 직접 발라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위염, 장염, 비염, 중위염 등의 거의 모든 염증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월 15일 새벽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단체 카톡방에 실린 글이 한금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올리신 글이었는데 대상포진으로 심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금손이 즉시 댓글을 달면서 연락처를 남겼더니 오전 8시 반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가능하면 상태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더니 10시경 한금손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겪으셨는지 얼굴에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한금손은 그분에게 감당할래를 한 잔 드시게 하고는
대용량 감당 할래 2병과 새로 출시할 항산화 식품인 발효신단 대환을 드리면서 저녁에 한 잔을 더 드시고 주무신 후 내일 아침에 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5월 16일 아침 5시 50분경에 통화가 되었는데 의외로 그분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상태를 묻기도 전에 이미 그분의 목소리에서 변화를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예상대로 그분께서는 몸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에 다시 이루어진 통화에서는 대상포진이 50% 이상 나왔고 이틀쯤 후에는 완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주일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60대 되신 황금손의 지인인 남성께서 온몸에 빨갛게 열꽃이 피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약국, 병원을 전전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다면서 도움을 요청하기에 그 지인분도 감당할래 원액을 드시도록 했더니 금방 좋아졌다는 소식을 주셨습니다.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는 애속담이 있는데 위의 2분 체험자들께서도 자신들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극적인 도움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웬만한 질병은 미네랄과 비타민, 폴리페놀을 넉넉하게 섭취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이 황금손의 지론입니다.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던 신X범 선생님과 열꽃이 피어 애를 태우시던 부천의 박X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빨리 회복되셔서 황금손도 무척 기쁩니다. 해죽순, 솔잎, 대나무 잎에서 추출한 원료로 제조한 감당할래가 귀한 식품으로 인구에 회자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옛 조상들께서 송편을 찔 때 넣었던 솔잎에는 테르펜과 피크노제놀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으로써 식품 등이 상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계셨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한편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폭발 지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식물이 대나무였고 60 내지 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고엽제를 그토록 많이 살포했음에도 오직 대나무만 죽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대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고 끈질긴 식물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강한 것은 결국 대나무에 함유된 미네랄과 폴리페놀 성분 때문이었다고 전합니다. 더해서 지구상에 태어난 지 7천만 년 동안 숱한 기후변화를 견디면서 바닷가 갯벌이라는 악조건에서도 살아남은 염생식물인 해죽수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가장 많이 함유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잎과 대나무잎 그리고 해죽순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식물들을 고농축시켜서 만든 감당할래는 또 하나의 신화를 창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로 인구 절벽에 처해 곧 문을 닫을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을 출산 강국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황금손의 꿈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은 꾸는 사람만 이룰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임으로써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는 황금손 혼자만의 난제가 아니라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또 새벽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이른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해죽순 개발자 황금손 배대열 올림.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